계속 볼게요. 또 계속 계산인데 208쪽에 보시면 14번, 15번이 나와 있는데 얘도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짝 수정해 놓은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인데 얘들도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14번을 볼 건데요. 14번은 총 부채 사업 비율 DTI가 40%인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월 20만 원씩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A주택 구입의 최소한 연소득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앞에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앞에 문제 이렇게 됐죠. 연소득에다가 총 부채 사업 비율을 곱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저당 상수를 나누니까 대출 금액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요 앞단계, 요 저당 상수를 나누지 않으면 요걸 곱하면 내가 1년 동안 갚아 나갈 수 있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매월 그랬죠. 연소득이잖아. 여기다가 12를 나누어 준다면 내가 매월 갚아 나갈 수 있는 이게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나와요. 여기다가 저당 상수를 나누면 대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요 공식에다가 그대로 숫자를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게 얼마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문제 볼게요. 즉 연소득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곱하기 DTI가 40%니까 0.4 나누기 12 합니다. 그러면 매월 원리금 상환 얼마 나오느냐? 200만 원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200만 원에다가 이제 거꾸로 푸는 거죠. 요 200만 원에다가 반대로 10은 어떻게 하고 나누기는 곱하고 곱하기는 나누면 됩니다. 자, 계산기 꺼내볼까요? 해봅시다. 20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0.4는 한 답이 딱 나와요. 아시겠죠? 물론 저 같으면 계산하기 귀찮기 때문에 숫자를 다 안 하고 200만 쳐서 계산을 많이 합니다. 만을 묶어놓고 숫자 커지니까 200 곱하기 12 나누기 0.4는 하면 첫자만 보면 되잖아요. 정답 몇 번? 3번 6천만 원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뿅 나옵니다. 선생님 나 계산기 없는데요. 시험 볼 때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죠? 계산기 있어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는 안 돼요. 일반 쌀집 계산기 그거 일반적인 계산기 5,000원 만하면 사잖아요. 일반 마트에 가서 안 편의점 가서 편의점 말고 그냥 다이소도 팔잖아요. 그거 내나 사시면 됩니다. 자, 계산기 꼭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지금 계산 문제 안 풀 건데요. 그래도 있어야 돼요.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안 돼. 안 꺼낼 거야. 꺼내지 마. 꺼내지 마. 그래도 있어야 돼요. 없으면 마음 불안해 안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 하시면 어차피 계산기 써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 중개 수수료 계산할 때도 이게 매매가가 6억 5천만 원 6억 5천만 원 곱하기 0.05 암산 안 되잖아. 넣어야 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폰 되잖아요. 숫자가 작잖아. 우리 눈이 침침해지잖아. 이제 숫자 커야 됩니다. 자, 이게 14번. 자, 15번 봅니다. 기억입니다. A는 총 부채 사업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 담보 비율 50%를 적용해서 2억을 대출한다고. 자, 이 말이죠. 집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LTV가 50% 0.5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대출을 2억을 받고 싶어. 그럼 집 얼마짜리가 될까요? 4억이죠. 4억이죠. 그러면 이거 1억 그럼 대답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곱하기를 나누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 된다? 4억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4억입니다. 4억만 해도 답은 1, 2번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자, 이어볼게요. LTV가 적용되지 않으나 총 부채 사업비율의 40% 지역에서 연소득이 4천만 원인 B가 매월 원리금으로 120만 원을 담보대출 받을 때 가능하냐? 자, 볼게요. 얘가 소득이 얼마냐? 이 사람의 소득은 4천만 원입니다.
곱하기 DTI 볼까요? 0.4조. 그러면 1년 동안 갚을 능력이죠. 이게 소득이 4천만 원이 1년이니까 연소득이니까 여기다가 월이니까 12를 나눕니다. 그럼 내가 매월 갚을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겠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거하고 그러면 요 계산은 얼마 나오냐면은 133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나는 이 말은 뭐냐, 내가 내 소득으로 볼 때 40%를 소득에 갚을 수 있는데 매월로 보면 133만 원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는데 매월 120만 원 대출 받는 것보다 커져. 그러면 나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 소득이 이렇게 되면 요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대출이 오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 카드 한도가 133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물건을 120만 원짜리 살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출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아주 가볍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이런 것들 당연히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할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교재 요약집이죠. 116쪽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저당 사업 방법 나오는데 요걸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충분히 설명 다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돈을 갚아야 되겠죠? 빌리고 안 갚으려고? 갚아야 되겠죠. 갚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가 있냐면은 원금 균등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이 원금 균등은 돈을 갚을 때 매번 갚아 나가는 이 원금이 균등해요. 요렇게. 그러면 이자가 달라지는데요. 처음에는 이자가 많지만 점점 이자는 줄어듭니다. 쌤, 이자가 왜 줄어드나요? 이자는 빌린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잔금으로 계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원금은 동일한데 이자는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듭니다. 감소합니다. 그러면 얘 둘 다한 게 뭐냐 하면은 원리금이죠. 원리금은 처음에는 많으나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줄어듭니다. 그게 우리 요약집 보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밑줄 그어놨습니다. 제가 원금 상환액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하게 되어서 원리금 합계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밑줄 그어져 있죠? 요거 나머지 알아도 되나?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은 내가 돈을 갚아 나가는데 원금 이자를 합한 원리금이 이렇게 일정한 거예요. 즉 원금 이자를 더한 원리금이 일정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원리금 일정한데 이 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원금 이자인데 원금의 비중은 이렇게 증가해요. 근데 이자의 비중은 감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 돈을 갚으니까. 저당 잔금이 작아지면서 이자도 어떻게 된다? 작아져. 그런데 원금에서 합계금은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금의 비중이 작아지니까 이자의 비중이 작아지니까 원금의 비중은 증가한다. 원금은 뭐한다? 증가. 이자는 감소. 원리금은 일정. 다시 원금은 증가. 이자는 감소. 원리금은 일정.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식에 동그라미 3번만 밑줄 껐어요. 원리금 지불에는 일정하나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금 상환액 점사 뭐하고? 동그라미 돼 있죠? 이거 잘 틀리니까 이자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게 요겁니다. 원금은 증가, 이자는 감소. 자, 또 풀어하니까 적어 놓을게요. 자, 여기서 원금은 일정합니다. 이 원금 균등은 이자는 감소하고 원리금도 감소합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하고 원리금은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정식 감소가 일정이다. 그죠? 예. 자, 이제 우리가 공부가 되니까 이런 실수 잡아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금은 일정한 거예요. 나의 실수를 상대방 칭찬으로 돌리는 전략 전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최정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얘는 원리금이 얘는 원금이 참 원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상식입니다. 요 교재미 주었잖아요. 요 상식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른쪽에 있는 117쪽의 그래프표예요. 이 그래프가 이 문제를 맞히게도 하고 틀리게도 만듭니다. 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해 암기하는 요거는 뭐냐? 뭘 나타내냐? 요걸 나타냅니다.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감사하죠.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죠? 일정하죠. 점등식은 원리금이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죠. 요걸 그래프로 나타낼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원리금 지불액이라고 말하는데 요게 원금 균등은 처음에 와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작아집니다. 얘는 뭐냐? 원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일정합니다. 요게 원리금 균등입니다. 그 다음에 점정식은 요게 어떻게 되냐? 지속적으로 증가하죠? 점정식은 증가합니다. 즉, 이 표는 대단한 게 아니고 요거를 나타낸 거예요. 끝. 그런데 시험 주면 어떻게 잘 나오냐?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나와요. 자, 볼게요.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요만큼 갖고 요만큼 갖고 요만큼 갖겠죠. 그러면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많은 게 뭐죠? 원금 균등입니다. 그 다음이 원리금 균등, 그 다음이 점정식.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많은 게 뭐죠? 원금 균등. 다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많은 게 뭐죠? 원금 균등. 이걸 외워야 됩니다. 다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많은 게 뭐죠? 원금 균등. 그래서 돈을 중간에 갚아버렸어. 조기 상환 중간에 갚으면 이자는 빼고 원금만 갚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도 1억을 빌렸어. 5천만 원 갚았어. 원금이 5천만 원이라 중간에 갚을 때 이자 안 갚아도 돼요. 원금만 갚으면 돼. 이자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조기 상환, 중도 상환할 때 남아있는 저당 잔금 원금만 계산하는데 이게 원금 균등이 제일 많이 갚았죠. 그럼 저당 잔금은 반대로 원금 균등이 제일 어떻게 될까? 작아요. 그래서 얘 가지고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느냐? 지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원금 균등 방식이 초기에 상환액이 제일 많다. 그래서 저당 잔금은 제일 작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라. 얘만 외우면 왜?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1번, 2번, 3번. 저당 잔금은 1번, 2번, 3번. 제일 작으니까 순서 거꾸로. 느낌 아시겠나요? 요걸 외우시면 되는데 요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재 보시면 밑에 표를 봅니다. 그래프 밑에 표.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 초기의 원금 상환액은 요거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정식이죠. 그 밑에 원금의 수염, 대출기간 총이자, 중도상환 잔금 요거 묶으세요. 요거는 순서가 바뀌었죠. 그 이유가 뭐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중도상환시 잔금 그게 뭐냐? 저당 잔금이에요. 저당 잔금이 제일 작은데 이거와 총 이자 지급액은 같은 개념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 아까 저기서 간단히 말했잖아요. 이자는 뭘로 계산한다 그랬죠? 저당 잔금으로. 저당 잔금이 많으면 이자도 많고 저당 잔금이 작으면 이자도 작아요. 그래서 이자가 제일 작은 게 원금 균등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념을 암기하느냐? 원금 균등을 암기합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못 외우면 문제풀 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요걸 외워요. 선생님, 요것만 하면 될까요?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난이도가 상, 중, 하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난이도 하가 뭐냐? 요거에 처음은 어려웠지만 지금 여러분은 상식입니다. 이거 문제로 정답 나오잖아요. 이건 다 풀어요. 요것만 좀 주의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나는 중이 뭐냐? 요거예요. 요걸 이해할 수 있으면 요게 문제가 풀려. 기출 문제가 10개 나와 있으면
7개, 8개는 요걸 알아야 정답이 나오게 딱 만들어놨다 이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공부를 여기서 하고 안다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나옵니다. 중도 상환 시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많다. 이렇게 나와요. 헷갈리죠? 틀렸지만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이게 정확하게 이걸 와닿지가 않게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면 그러면 뭐냐? 원금 균등이 처음에 많이 갔기 때문에 잔금은 작다. 저당 잔금 하면 딱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이 작다. 딱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게 되면 문제가 좀 빨리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이 뒤에 다가올수록 제 수업은 요것만 말하고 넘어가요. 요까지 자세히 말 안 해. 왜? 이제 여러분이 안다고 보는 거지. 1월달에 열심히 설명했어요. 이걸 가지고. 에이, 앞에 동영상 돌려보세요. 얼마나 설치면 숫자 넣어서도 해보고 이런 모양 가지고도 해보고 오만 떼만 거 다 해봤었어요. 그때는 요거 잘 안 해. 왜? 이해를 하시라고. 이게 상식이니까. 그러나 뒤로 갈수록 요게 중요합니다. 요걸 가지고 정답을 결정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죠? 궁금 안 해도 한다 그랬죠?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209쪽입니다. 209쪽에 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은 몇 개냐 그랬는데, 자 볼게요. 기억입니다. 원금 균등 방식의 경우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잔액은 점차 감소한다. 자,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대출 잔액은 돈을 갚으면 잔액은 원래 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 미연 원리금 균등에서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은 점차 감소한다.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죠. 미연 틀렸습니다. 이것 점증식의 경우 미래소득이 증가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죠. 처음에 돈을 작게 갚으니까 동그라미. 미열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의 저당 잔금은 스톱. 그냥 읽으면 안 돼. 이게 저당 잔금은 이거잖아요. 딱 준비를 해야지.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이 많다 작다? 작다. 다시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이 작다. 준비해야 됩니다. 저당 잔금은 오른쪽에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보다 작다. 원리금이 작다 그랬잖아. 틀렸죠? 원금 균등이 작다. 이걸 빨리 풀어야 돼. 빨리. 세워라 내워라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 저당 잔금 하면 저당 잔금은 이걸 딱 생각해야 돼 미리. 그건 어떻게 된다고? 문제를 많이 풀면 자동 연습이 돼요. 아셨죠? 왜? 나오는 지문이 일반적으로 반복되거든.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리얼 틀렸습니다. 미음 대출 기간 만기까지 총 이자 수입. 총 이자 수입은 저당 잔금하고 똑같죠? 그렇잖아요.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같은 개념. 저당 잔금이 많으면 이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총 이자 지급액은 저당 잔금하고 똑같으니까 총 이자 지급액도 원금 균등이 제일 작다. 그런데 원금 균등이 제일 뭐라 돼 있죠? 틀린 거예요. 제일 작아야 되는데 올 것도 없어요. 그런데 미음에 이걸 옳다나 고민하는 사람은 생각이 잘못됐어요. 왜? 요거는 1번, 2번, 3번 아니면 1번, 2번, 3번에 여기서 원금 균등 다음에 점정식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원금 균등은 뭐죠? 원리금 이렇게 돼야 돼. 틀리더라도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미음은 확실히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6번 같이 일반적으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서 지문 한 2개 깔아줍니다. 여기서 2개 깔아줍니다. 결정은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 둘 중에 하나는 거 헤매는 거지. 그 이유는 뭐죠? 요것만 알고 요걸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곳곳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걸 알아야 돼. 요게 뭐냐? 요거죠? 자, 이거 외우는 방법도 이야기했습니다. 원금 균등이 초기 상환액이 많다. 그래서 잔금은 작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요걸 외우고 줄여서 빨리 외워서 문제 빨리빨리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빨리 문제 풀는 속도가 빨라져요. 자, 넘어갑시다. 210쪽입니다. 18번인데요. 18번에서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지문에 봅니다. 가중평균 이게 작년 문제죠. 33회잖아요. 근데 이게 재작년에 감정평가 문제 쓰게 나왔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시험 다가오면 감정평가 문제 중에서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특이한 문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특이한 문제를 다뤄볼 테니까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자, 여하튼 이거는 가중평균 상환기간 밑줄. 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환기간이잖아요. 밑에서 회수기간 적으세요. 상환기간, 회수기간 같은 말일까요? 네, 같죠. 내가 갚는 입장에서는 상환기간이고 받는 입장은 회수기간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회수기간을 따지는데, 자, 우리가 이거 원금, 원리금, 점전시켜 볼게요. 돈을 매번 갚아 나갑니다. 갚아 나가는데 여기는 원금과 이자가 있죠. 원금은 결국은 같이 갚아야 되잖아. 이자도 같이 갚아 나가는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회수기간이 원금균등은 처음에 많이 갚죠. 그죠? 그럼 평균으로 볼 때 회수기간이 빨라요. 그런데 얘는 점정식으로 처음에 돈을 작게 갚죠. 자, 원금균등은 처음에 말고 뒤에 작게 갚잖아. 그러면 평균으로 보면 회수가 빨리 되는 거다. 그런데 점정식은 처음에 작게 뒤에 많이 갚잖아요. 평균으로 보면 요쯤 보면 회수가 작게 된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회수가 빨리 된다는 말은 원금균등의 회수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원금균등 방식은 회수기간 측면에서 빨리 회수되기 때문에 위험이 작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기준에. 기준 풀어보시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럼 회수기간이 짧은 이 말은 회수기간이 짧은 거는 원금균등이 제일 짧아요. 왜? 돈을 많이 처음에 회수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상환. 만기일시상환은 회수기간이 늦겠죠? 만기 한꺼번에 이자만 주고 한꺼번에 갚는 거여서 정답은 1번 기억니은 티끝 요렇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신나게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20분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원리금 균등 방식과 원금 균등 방식 모두 시간 경과에 따라 이자 상환액이 감소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원금 균등도 이자가 감소하죠. 원리금 균등도 이자가 2번입니다. 원리금 균등은 원금 상환액이 3분의 2 정도 경과되면 원금은 50%가 상환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원리금 균등은 전체의 한 65% 정도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갚아요. 그게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3번 원리금 균등 방식은 실제 상환 기간의 변화는 없지만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증가하고 이자 지급액은 감소한다. 원리금 균등 방식은 후기로 갈수록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한다. 4번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금 균등 방식보다 원리금 균등 방식 대출한 것이 회수하면서 안전한. 자,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회수할수록 안전한 거죠. 대신에 돈은 안 되잖아. 안전한 대신에 돈은 안 되는 거예요. 위험수익이 비난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가장 회수가 빠른 게 요거죠. 가장 회수가 빠르니까 위험도 제일 작겠죠.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균등 방식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데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이 안전해서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5번 일반적으로 원금 균등 방식의 1회차 월 불이익이 원리금 균등 방식의 1회차 불이익보다 크다. 이게 뭐죠? 자, 원금 균등이 1회차 불이익 초기 상환액이 원금 균등이 많다. 지금 요거 말하죠. 요거 초기 상환액. 1회차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다. 당연하죠. 두 번째 주에 1회차 이자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이건 뭔지 좀 이따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자는 동일합니다. 왜? 잔금이 빌리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동일한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21번도 풀어봅시다. 왜? 20번, 21번이 보편적인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가 숱하게 나옵니다. 21번. 틀린 것은 1번. 원리금 균등 방식은 매기 이자가 상환하는 만큼 원금이 증가한다. 원리금 균등은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원금이 증가한다. 2번.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균등 방식에 비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이 더 적다. 자, 지문에서 잘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 누적 원리금이라고 말했죠? 원리금은 뭐죠?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은 동일하죠? 여러분이 1억을 빌리면 요거도 전부 다 1억을 갚으면 됩니다. 이자가 많냐 작냐입니다. 그럼 이자가 원금 균등 이자가 제일 작죠? 원금 균등 이자가 제일 총이자가 제일 작으니까 요 총이자가 제일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적 원리금도 제일 어때요? 작아요.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다시 돌아와서 원금 균등 방식은 건너뛰고 누적 원리금이 더 적다. 이자가 작으니까. 3번.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 부채 상환 비율 밑줄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밑줄 는 하고 적으세요.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적습니다. 는 하고. 즉 이게 무슨 개념이냐? 아까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까 연 소득에다가 DTI를 곱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나옵니다. 즉 DTI가 높으면 원리금 상환액이 많다 뜻입니다. 그래서 DTI는 원리금 상환액. 그럼 이 문제를 다시 해석할게요. 대출 실행 시점은 대출 시작하는 시점에 이 말이에요. 대출 초기에 DTI,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은 같은 말이에요. 다시 대출 초기에 DTI이라는 말과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의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많은 게 뭐죠? 원금 균등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봅니다. 최정식이 원금보다 낮다. 원금 균등이 제일 높죠. 그래서 최정식보다 점정식보다 원금 균등이 초기 상환액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스톱. 또 생각해야 되겠죠. 조기 상환할 때 뭘 물어보죠? 저당 잔금을 물어봅니다.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이 제일 작다. 오른쪽 볼게요. 원리금 균등에 비해 원금 균등이 더 크다. 틀렸죠? 원금 균등이 더 작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불려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결국 뭐냐? 지문을 요렇게 섞어놨지만 여기서 정답을 결정하는 거야.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위에 20분도 마찬가지야. 두 개 점을 섞어놨지만 결국 여기서 정답을 결정해.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요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출문제 안 풀리는 거는 요거 알면 문제가 풀립니다. 5번. 원금 균등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 부담이 작다. 원금이 이자가 제일 작다. 자, 결론 요겁니다. 원금 균등이 초기 상환액이 많다. 그래서 이자나 저당 잔금은 제일 작다. 이걸 잘 암기해서 문제 전모를 하시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론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제 계산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제 정리할 게 뭐냐? 계산 문제는 원금 균등 방식의 계산 문제는 우리 풀 거예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 방식의 계산은 안 풀 거예요. 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금 균등은 자 기간을 계속 균등하게 갚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10년이지만 5년째 이자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갚아 나간 돈이 다 달라. 그러면 만약에 3년째 이자를 구하려면 앞에서부터 다 해와야 돼.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계산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아예 안 할 거예요. 아예 안 할 거예요. 아셨죠? 이거 풀다가 호흡곤란이 와요.
그래서 이건 아예 안 할 거예요. 그 앞에 풀었긴 한데 이제 안 할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말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원금 균등 풀고 원리금은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23번을 볼게요. 23번은 뭐냐? 자, 요겁니다. 23번 A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보다 7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 다음에 10회차의 원리금과 15회차 이자. 자, 내가 빌린 돈이 얼마냐? 7억이죠? 7억 나누기 네모칸 볼게요. 네모칸에 이거 뭘 구할 거냐면은 지금 매번 갚아 나가는 원금 상환액을 구할 거예요. 원금 상환액 어떻게 하느냐? 7억 나누기 밑에 기간 보세요. 20 합니다. 그러면 매년 얼마씩 갚을까요? 나누면 3,500만 원인가요? 맞죠? 그럼 뭐냐? 원금은 매년 3,500을 갚아. 이렇게 원금은 매년 3,500을 갚아. 이자는 달라지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회차 원리금입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되는? 우리는 10회차의 이자를 구해야 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볼게요. 자, 생각합니다. 전체 기간은 20년이에요. 10회차요. 그럼 몇 번을 갚았죠? 9번 갚았습니다. 남아있는 거 몇 번이죠? 여러분, 남아있는 게 저당 잔금이죠. 남아있는 돈 가지고 이자를 계산합니다. 뭐 가지고? 남아있는 저당 잔금으로. 그럼 저당 잔금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매번 3,500만 원씩 갖고 있잖아요. 요게 몇 번 남았다고요? 11번, 11번. 요걸 계산하면 뭐가 나오느냐? 저당 잔금이 나와요. 여기다가 이자를 곱합니다. 자, 표입니다. 기억에 이자율이 6%, 0.06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쌤 어려운데 계산기가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뭐 어렵게 뭐가 어려워. 자, 계산기 꺼냅니다. 3500만 떼놓고 곱하기 11 곱하기 0.06은 합니다. 얼마 나오죠? 1310 2310 그래서 2310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10회차의 이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면 뭐냐? 10회차의 원리금이잖아요. 둘 더하면 원리금 나오지 않을까? 요게 첫 번째 정답입니다. 둘 더하면은 5,810만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자료 봅니다.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 15회차의 이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15회차 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또 생각합니다. 15회차가 몇 번 갚았죠? 14번. 남은 거는 6번이죠. 요게 3,500만 원 곱하기 6번 하면 또 뭐가 나오죠? 저당 잔금이에요. 요 곱하기 0.06 하면 이자 나오겠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계산기에다가 3500 곱하기 6 곱하기 0.06은 합니다. 그러면 126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26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렵다 뭐 그거 안 해요. 이게 어렵기는 하나도 안 했거든.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요거 푸시면 됩니다. 이거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이게 그 예전 트렌드가 23번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24번 볼게요. 몇 회인지 볼까요? 32회다 그죠? 32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32회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볼 건데요. 이게 몇 번이냐면 24번인데 이건 재작년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자율을 줬잖아요. 6%. 이걸 계산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일단 문제를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A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초에 6억을 대출을 받았다. 자, 밑에 보면은 금리는 고정금리, 기간은 30년, 원금 균등이고 맨 마지막 원리금은 4,400만 원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여기서 원금 상환액을 구해버립니다. 원금 상환액 어떻게 구하느냐? 대출액 얼마죠?
6억인가요? 6억. 나누기 몇 년이죠? 그러면 원금 상환이 얼마가 나올까요? 2천만 원. 요게 원금 상환액이죠. 맞나요? 그런데 1회차에 이자가 얼마인지는 나 잘 모르겠습니다. 1회차 이자를 잘 모르겠지만 이 둘 합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가지고 맨 마지막 봅니다. 원리금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4,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회차 이자는 얼마죠? 2,400이겠죠?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빌린 돈 6억 곱하기 이자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산할 때 얼마나 나오느냐? 2,400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얘 둘 더해서 4,400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된 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계산하는데 4,400만 원, 2,400만 원 나누기 6억 하면 이게 나옵니다. 2,400만 원 나누기 6억 하면 됩니다. 아셨죠? 2,400 나누기 6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4%, 0.04. 그래서 4%가 이자율이에요. 요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됐죠? 요것만 알아도 답은 둘 중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3회차의 원리금이죠. 자, 이제 우리 뭐냐? 3회차에 이자를 구할 겁니다. 3회차 이자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봅시다. 매년 얼마씩 갚죠? 2천만 원씩. 곱하기 30번인데 3회차 뭐 몇 번 갚았죠? 2번. 남은 게 몇 번이죠? 28번. 이게 저당 잔금입니다. 여기다가 이자율을 곱할 거예요. 자, 이자율은 구했잖아요. 0.04입니다. 요 계산하면 4회차 이자가 나옵니다. 자, 계산 꺼내서 해볼까요? 2천만 원, 2천만 곱하기 28 곱하기 0.04는 합니다. 얼마 나오죠? 2,240만 이렇게 나온다. 그죠? 요 놈하고 요 원금 더합니다. 그럼 원리금이 나오겠죠? 4,240만 원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이 계산 문제를 풀었어요. 계산 풀었는데 이게 어려우냐?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 차이에 따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시험장에서 푸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풀지 말고 민법까지 가고 시간 남으면 돌아와. 아셨죠? 자, 이렇게 했다는 거 넘기시고 26, 27 얘는 풀지 않고 방법만 말하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죠? 어떻게 하느냐? 자, 26번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원금, 그리고 이자, 그리고 원리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건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26번 간단하게 볼게요. A는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5번은 여러분 푸세요. 간단하니까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3회차의 원금 이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봅니다. 금리가 8% 기억, 기간이 20년입니다. 저당 상수 0.087.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빌린 돈이 얼마죠? 4억이잖아요. 4억 곱하기 0.087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원리금 상환이 나오겠죠? 요게 요겁니다. 됐나요? 요게 요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매번 곱한 요거 갚아 나누면 똑같아. 요게 A면 요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4억 곱하기 자 자료 봅니다. 이자율이 몇 프로죠? 기억에 6% 0.06 합니다. 그럼 이자 얼마죠? 64 2,400만이죠. 요걸 빼면 원금이 나오겠죠? 됐나요?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가 되잖아요. 요건 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얘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4억에서 원금 상환을 빼.
그 저당 잔금에다 이자 곱하면 이자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안 푸는 게 상책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버리고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자 저랑 같이 넘기셔가지고 216쪽에 28, 29 얘 두 개를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즉 원금균 등과 원리금균 등의 1회차 상환액의 차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가끔 물어보는데요. 이게 뭐가 더 어려우냐면 28번이 더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29번이 더 쉬우니까 29번을 먼저 풀고 그런 다음에 28번을 한번 돌아와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29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29번입니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균 등과 원리금균 등의 1회차 원금이네. 또 원리금은 아니고 일단 저랑 같이 다 구해볼게요. 아셨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먼저 원금균 등입니다. 원금균 등에 원금 있고요 이자 있고요 얘 둘 다 하면 원리금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도 원금 있고요 이자 있고요 얘 둘이 대진 원리금 있는 이런 구조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금 균등부터 일단 차례대로 자료를 찾아볼게요. 원금 균등 자료 봅니다. 대출액은 1억 2천만 원이죠.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고 기간은 얼마죠? 10년이죠. 기간은 10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금은 1억 2천 나누기 10년 합니다. 그러면 이게 1년치가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1년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매월 갚아 나가지니까 이게 다 뭘 나누죠? 12를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매월 갚아 나가는 상환액이 나옵니다. 자, 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요 계산하면 100만 원 나오나요? 100만 원이죠? 요 계산하면 1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자를 계산합시다. 원래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봅시다. 아시죠?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1억 2천. 자, 이자를 볼게요. 이자율. 금리가 연 몇 프로죠? 6%. 곱하기 0.06 하면 1년치 이자잖아. 그죠? 1년 이자는 하잖아요. 여기다가 나누기 12를 내야 한 달 이자가 나오지 않을까? 매월 갚아 나가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1년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매월이면 12를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1억 2천 곱하기 0.06 그 1년 이자 나누기 12 하면 한 달 이자 이게 얼마 나오죠? 60만 원 나오나요? 네, 60만 원. 그러면 1회차의 원리금은 얘 둘 다 하면 됩니다. 원금균 등 얼마나 나오냐면 160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됐죠? 됐죠? 자 이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합시다. 원리금 균등은 원금 이자 원리금 모르는데 원리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원리금은 저당상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1억 2천 곱하기 저당상수 볼게요. 저당상수가 0.0111 여기다가 0.0111을 곱합니다. 133만 2천원 이렇게 1회차 원리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회차 이자는 요가 똑같습니다. 요가 똑같이 60만원이 됩니다. 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원금균 등과 원리금의 1회차 이자 지급액이 동일합니다. 왜? 빌린 돈이 1억 2천 똑같죠? 이자율 똑같죠? 똑같이 나와요. 두 번째부터는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저당 잔금이 다르잖아요. 갚아나는 원금이 다르잖아요. 왜 저당 잔금이 다르니까 이자가 달라요. 1회차 이자는 똑같아요. 왜? 둘 다 빌리는 거 1억 2천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금을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요 둘에서 원금이 구하겠죠? 이자는 똑같습니다. 이거 1억 2천 곱하기 0.06 나누기 12 하면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거 빼면 원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33만 2천원 해서
60만 원 뺍니다. 그럼 원금 얼마죠? 73만 2천 원 나오나요? 73만 2천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뭘 물었냐? 원금을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 차이 얼마죠? 26만 8천 원 되나요? 아, 구하라 그랬네요. 그죠? 그래서 100만 원하고 73만 2천 원 찾으면 답은 몇 번이죠? 2번 이렇게 된 거예요. 시험 이렇게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냐? 1회차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 균등금을 1회차 원리금을 구해라 이렇게 해서 잘 나와요. 원리금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28번을 풀면 28번은 뭘 물었냐? 월 불이익, 원리금이 얼마 차이 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룰 거예요. 이제 29번에 했으니까 앞으로 28번도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위기 점점 안 좋아지지만 이걸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위와 이거 좀 지워버릴까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다 메모된 거니까. 또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 풀이 과정 교재가 똑같아요. 좀 칸을 확보하기 위해서 28번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자, 원금을 계산할 필요 없지만 제가 다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똑같습니다.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은 첫째 원금, 이자, 그리고 원리금 1이 더해져서 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도 마찬가지 구조이긴 합니다. 얘도 원금과 이자가 더해지면 마찬가지 원리금이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먼저 원금 균등 볼게요. 자, 네모 한번 봅시다. 주택 가격이 6억인데 LTV 50%를 추계합니다. 그럼 대출 얼마죠? 대출 금액은 3억입니다. 3억 나누기 기간 몇 년인가 볼까요? 두 번째죠? 30년이잖아요. 30 합니다. 1년이죠? 보면 매월 갚아 나가잖아요. 나누기 뭐 합니까? 12를 합니다. 매월 갚아 나가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이게 1000만 원, 100만 원 나오겠네요. 계산은 100만 원 나옵니다. 아마 나올 거예요. 100만 원. 자, 이제 이자를 계산해 봅시다. 이자 보시면 거기 네모칸 중간에 봅니다. 이자율 6%인데 월 5%.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얘는 3억. 요 계산이 두 가지로 사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 요 3억 곱하기 이자율 6%란 말이에요. 0.06. 이 1년 이자잖아요. 나누기 12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간편하기 위해서 요거 계산해 놓은 게 뭐냐? 요게 0.0055%예요. 그 월 이자 5% 돼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 요 계산 바로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요거 나누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억 곱하기 0.005 합니다. 5, 30 얼마죠? 150만 원. 그럼 1회차에 원래 원리금은 250만 원 나가야 되는 거죠. 제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거치식이기 때문에 원금 빼고 매번 얼마만 갚죠? 3년 동안 뭐만 갚아요? 150 이자만 갚아. 3년 지나면 원리금 합해서 얼마 갚아요? 이제 250 갚아요. 제발 이해하시겠나요? 거치식이니까, 거치식은 원금 빼고 이자만 갚고 있다가 나중에 원금 이자 같이 갚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10년인데 3년 거치야. 3년 동안 뭐 받네요? 이자. 7년째부터 이제 원금 이자 같이 갚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거치식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150만 원씩 이자만 갚아요. 이렇게. 3년 지나면 원금 이자 합해서 250, 그 다음에 점점 달라지겠죠? 이렇게 갚아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원리금 균등을 볼게요. 원리금 균등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원리금은 대출 금액 얼마냐면 3억이죠. 월 저당상수 봅니다. 중간에 있죠? 얼마입니까? 0.006443. 0.006443을 곱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얼마 나오느냐면 193만 2,9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정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1회차 불이백 차이잖아. 차이가 답이죠. 그 몇 번이죠? 44만 2천. 정답 2번이죠. 요 차이를 모르는 거니까 1회차 불이백과 1회차 불이백의 차이. 그런데 얘는 이자만 계산하면 되죠. 왜 거치식이니까. 아시겠죠? 만약에 거치식이면 요렇게 비교해야 되죠. 요렇게. 자, 말 이해하시겠죠? 거치식이니까 요렇게 비교했고 거치식이 아니면 요렇게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원금이 잡한 거니까 값은 요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나왔다. 요렇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럼 요것들 어떻게 구하느냐? 이자는 요거랑 똑같죠? 빼면 또 원금 나오겠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건 28, 29는 계산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는 원금, 원리금 1회차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할만해요. 시간이 좀 걸려. 한꺼번에. 그래서 이 원금 상환 방식에서는 계산 문제가 전부 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1분 만에 푸는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소한 몇 분 걸려요. 그래서 얘는 이론 문제는 완벽하게 풀고 계산 문제는 나오면 그때 풀겠다. 좀 시간을 줄여서 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좀 쉬었다가 뒤에 넘어가죠. 좀 쉬죠.